안녕하세요. K맨입니다. 네, 요즘 세컨하우스 또는 5도 2촌이라고 하죠.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시골에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제가 사실 지금 세컨하우스를 운영한 지 딱 10년째입니다. 10년째. 2년을 강원도 동해바닷가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8년째 지금 충남 서해바닷가에서 지금 8년. 그래서 총 10년째 제가 세컨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컨하우스를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이런 얘기 말고 세컨하우스를 운용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아니면은 세컨하우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요인 5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세컨하우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험 5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비용. 말씀드린 대로 이 비용은 땅값,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이런 비용 아니에요. 네. 일단 세컨하우스가 생긴 다음부터 발생하는 비용인데, 유지비는 아닙니다. 예. 왜냐면 유지비는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아요. 전기, 수도 합쳐서 한 달에 한 8,000원 정도 저는 들고 있고요. 조금 많이 드는 게 이제 인터넷을 써야 이제 CCTV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니까 인터넷, 케이블 TV 요거 합쳐갖고 제가 3년 약정해서 한 달에 35,000원 정도인가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수도, 인터넷 요거에 합쳐서 한 45,000원 잡으면 되고, 여름에 성수기에 에어컨을 빵빵히 뗀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5만원 잡으면 되겠네요. 예, 월 평균 5만원 정도가 유지비예요. 예, 유지비. 그리고 난방비도 의외로 적게 듭니다. 난방비도. 저 같은 경우에는 2층 집인데 겨울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문을 아예 닫아요. 그러면 2층과 1층이 완전 분리가 되거든요. 그럼 2층을 아예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지를 않아요. 1층만 써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도 기름값 아까우니까 1층에서 주무세요 하고 다 1층에서 모두 모아서 1층만 따뜻하게 하고 자는데, 1년에 딱 한 번 주유합니다. 예, 딱 한 번. 기름 보일러인데 탱크가 2드럼짜리 탱크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 주유를 하는데, 초반에 기름값 쌀 때는 한 20만원대 27, 8만원 정도 나갔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굉장히 올랐죠. 난방등에도 굉장히 기름값이 올라가고 주유비가 한 번 2드럼 넣는데 한 40만원 가까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드는, 의외로 생각지 못하게 많이 드는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제가 편도 180km인데 왕복 360km잖아요. 왕복 360km. 근데 이렇게 되면 기름값도 굉장히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톨비도 꽤 많이 듭니다. 고속도로 톨비도 왕복으로 따지면 한 3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도시집에서 시골집까지 집에서 집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면 중간에 어디 들릴 때도 있고, 관광지가 있으면 관광지도 가죠. 아니면 가서 장도 봐야 되고, 여기저기 바닷가도 가고 시장도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꽤 많이 듭니다. 주유비가. 주유비 톨비 합쳐갖고 한 10만원 들어요.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매주 간다고 하면 한 달에 40만원 정도가 교통비로 나가는 거예요. 매주 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즌에는 맨날 매주 가요. 빠지지 않고 진짜. 그러면 한 달에 40만원씩이면 이게 1년에 480만원이죠. 월세죠, 월세.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거리가 가까우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겠지만, 사실 거리가 가까운 곳에 마음에 드는 세컨하우스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정말 가까운 곳에, 좋은 곳에 지금의 입지와 같은 조건에 세컨하우스를 구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돈이 아마 꽤 더 들 거예요. 아무튼 이 교통비가 의외로 왜 많이 드냐면, 딱히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시납으로 나갑니다. 그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은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컨하우스를 준비를 하신다면 이 교통비 부분도 꼭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5위로 이 교통비, 비용 문제를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자, 세컨하우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골칫거리 4위는 바로 제초 작업입니다. 제초 작업.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 잔디 관리는 아니에요. 네. 잔디 관리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잔디 깎는 거 나름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좀 즐기면서 하고 있고, 노하우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잔디 약도 좀 뿌려가면서 하고 있고, 또 오는 손님들한테 좀 저는 시키는 편이에요. 왜냐면 다들 잔디 깎는 거 어떻게 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집만 오면 잔디 좀 깎아주세요 해도 다들
쉽거든요. 사실 어려운 일 없고 잔디 깎는 게 굉장히 보람이 큰 일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저는 손님들한테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시키기도 하고. 아직까지 잔디 깎는 건 괜찮은데 진짜 짜증나는 것은 이 잔디 말고 다른 제초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잡초라든지 아니면 뭐 칡넝쿨, 환삼덩굴 이런 넝쿨 종류 굉장히 많고요. 대나무, 대나무 이거 정말 미쳐버립니다. 대나무 정말 대나무 심는다는 사람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 정말 머리끄댕이 붙잡고 좀 말리고 싶어요. 그만큼 대나무 굉장히 골치 아프고요. 일단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나무는 제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없었어요. 집 안에 없었고 울타리 안에는 대나무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토목공사를 할 때 포크레인으로 다 땅을 긁어냈어요. 깔끔하게. 저희 집 한쪽 면이 산인데 그쪽에는 대나무, 울타리 밖에는 대나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깔끔하게 대나무는 싹 뿌리까지 싹 다 뽑아서 없애버렸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번져서 아예 한쪽 면이 다 대나무고 매년 이렇게 점점점 옥죄어 오고 있어요. 땅이 이만큼 있던 땅이 점점 이렇게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바닥에 잔디밭인데 잔디밭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잔디밭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잔디밭 밑에 이렇게 걷다 보면은 울퉁불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방팔방 거미줄처럼 이렇게 뻗쳐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나무 뿌리예요. 대나무 뿌리가 잔디밭 사이사이로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때부터는 대나무 죽순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가장 먼저 가면 하는 일이 대나무 죽순 뽑는 일이에요. 와 정말 대나무 많습니다. 대나무 정말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또 칡넝쿨, 환삼덩굴 아니면 뭐 찔레꽃 넝쿨도 꽤 많이 가시 넝쿨도 꽤 많이 있고요. 이런 넝쿨들이 굉장히 많이 조여오고 있어요. 이것도 다 잘라줘야 돼요. 정말 일이 굉장히 많고 또 환삼덩굴 같은 경우는 칡넝쿨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줄기마다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자른다든지 아니면 뽑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다 상처가 생깁니다.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 같아요. 그런 면도 좀 짜증이 나고 그리고 뽕나무 한 3년 전부터 뽕나무 순이 막 여기저기 올라오는데 뽕나무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뽕나무의 뿌리가 굉장히 깊이 있어요. 그래서 잔디밭 중간중간에 뽕나무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뽑아요. 한 새끼손가락도 안 되는 얇은 이런 줄기를 뽑는데도 안 뽑혀요. 뽕나무는 워낙에 이 노란 뿌리가 굉장히 깊게 갈래로 뿌리가 이렇게 퍼져 있어갖고 안 뽑힙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낫으로 밑둥을 싹 이렇게 베어버렸어요. 그러면 되겠지 했죠. 안 올라오겠지 했는데 와 정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안 뽑혀서 낫으로 베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잔디를 깎았어요. 잔디 깎기로 잔디를 깎으로 돌리는데 갑자기 발에 뭔가 뜨거운 것이 쑥 신발을 뚫고 발바닥을 이렇게 쭉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발바닥을 뻥 뚫어버렸어요. 한 1cm 넘게 발바닥을 쑥 신발을 뚫고 발바닥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해서 신발을 벗으니까 피는 철철 나지. 뭐야 하고 보니까 뽕나무 그때 잘라버린 낫으로 이렇게 벤 단면이 있고 이렇게 날카롭게 또 베어졌더라고. 요게 한 달 사이에 또 이만큼 또 올라온 거예요. 이만큼 올라와서 이게 신발을 뚫고 샥 올라온 거죠. 와, 피는 철철 나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벌러덩 누워서 한참 으아 하면서 한참 정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근 보건소 정신 차리고 보건소 갔는데 보건소는 치료를 안 해주더라고요. 소독만 해주고 반창고 붙여주고 빨리 병원 가서 파상풍 주사 맞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이제 집 근처에 병원 알아봐서 파상풍 주사 맞고 치료를 받았죠. 꽤 오래 갔어요. 그거 구멍이 진짜 뻥 뚫렸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제초 작업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4위로 이 제초 작업을 꼽았습니다. 아마 다들 이 제초 작업은 좀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세컨하우스의 골칫거리, 세컨하우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요인 3위는 바로 전원주택의 유지 보수입니다. 유지 보수. 전원주택 지으면 웬만한 어떤 수리하거나 웬만한 거는 뚝딱뚝딱 다 고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연장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거 거짓말 1도 없습니다. 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집 짓고 한 1, 2년 동안은 몰라요. 왜? 고장나는 게 없으니까. 보면은 하자 보증 기간이
보통 2년 잡잖아요. 건축업체에서 2년 주잖아요. 근데 왜 2년 주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살아보시면 2년 안에는 고장 날 게 없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나면 한 3년, 4년, 5년 그때 지나면 이제 계속 여기저기 집 자체에도 고장나는 굉장히 많아요. 뭐 마루가 들뜬다든지 문의 이음새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문 틀이 어긋나서 문이 잘 안 닫힌다든지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저는 전자제품도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에어컨도 지금까지 한 AS를 한 3번 불렀어요. 3번 불렀고 한 번 부를 때마다 한 20만원 무슨 회로 기판을 매번 바꾸더라고요. 아니면 뭐 저기 뭐 밖에 시래기도 이것저것 막 고치는데 20-30만원 금방 나갑니다. 진짜 AS도 많이 이것저것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보일러도 지금까지 AS 한 3번 불렀고 작년에만 보일러를 AS 2번 불렀는데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일러 분배기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는데 이제 불렀죠. AS를 불렀는데 거기 업자가 이것저것 보더니 120만원을 달라고 해요. 120만원. 그래서 어이쿠야 너무 비싸다 하고 돌려보냈죠. 그래서 막 고민하고 알아보다가 제가 친한 형님이 오시더니 물 새는 부분을 몽키 스패너로 이렇게 살짝 잠궜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완전 호구 될 뻔했죠. 120만원 그냥 날라갈 뻔했어요. 아직까지 물이 안 새요. 또 작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가을에 보일러 조절기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조절기가 안 돼서 보일러를 못 뗐어요. 근데 보일러 조절기를 AS를 불렀는데 AS에 접수를 했는데 거기 조절기가 제게 8년 전 모델이잖아요. 조절기가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그냥 보일러 안 떼고 갔어요. 또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주말에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AS는 또 주중에만 시간이 되는 기사님들이 주중에 시간이 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S를 주중에 온다고 하면은 그때 맞춰갖고 주중에 일을 빼서 와야 돼요. 이런 어려움도 꽤 있습니다. 게다가 여름에 태풍 같은 거 지나가잖아요. 태풍 해마다 한 4-5개씩 지나가잖아요. 태풍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매번 문제가 생깁니다. 뭐 지붕은 매번 들썩들썩거려 한번 그 지붕이 떨어져 나가고 들썩거리고 나니까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지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와장이 떨어진다든지 뭐 부러진 부분 여유분 기와장 갖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바꿔주고 이것도 다 직접 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나뭇가지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무튼 뭐 직접 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전등 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현관 도어락도 제가 지금까지 2번 직접 갈았죠. 뭐 이것저것 웬만하면 다 직접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고장난 게 너무 많아서 애써 모른 척하고 있지 정말 할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른 척하고 있지 한 5년 지나면서부터는 고칠 게 정말 많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자, 세컨하우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요인 대망의 2위. 대망의 2위는 이 2위는 사실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워낙에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셔서 제가 2위로 꼽았습니다. 2위는 바로 이웃 간의 갈등 아니면 동네 사람들 간의 갈등입니다. 갈등. 처음 들어왔을 때 뭐 돈을 요구하는 마을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많죠.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저도 옛날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고 아니 뭐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든지 사사건건 방해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갈등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의 아파트 생활하시면서 겪을 수 없는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웃집에 소각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맨날 그 쓰레기를 태워. 그래서 매캐한 검은 연기가 자주 우리 집 쪽으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옆집에서 닭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닭이 시끄럽게 울어. 그래서 편하게 이제 와도 새벽잠을 일찍 깨는 그 때문에 좀 갈등의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옆집의 개들이 내가 주말에만 오면 그렇게 옆집의 개들이 짖는 거예요. 그래 마당에서 아이들이랑 좀 이렇게 바비큐 파티도 하고 좀 이렇게 놀려고 하면 그렇게 막 시끄럽게 짖어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거죠. 내가 뭐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 뛰어놀려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세컨하우스로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짖는 거죠. 옆집 개랑 막 같이 막 싸운다든지 오히려 옆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바비큐 파티를 하는 거죠. 뭐 지인들 데리고 와서 이제 토요일 밤에 바비큐 파티를 하고 술도 한잔 하다 보면 자연히 뭐 목소리도 올라가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옆집에 소음 문제가 옆집으로 소음이 발생해서 옆집 분들이 많이 민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항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배수로 정비를 잘 못해서 우리 집 장마철에 우리 집 물이 옆집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옆집 물이 우리 집으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옆집 잡초가 우리 집으로 넘어온다든지 옆집에서 제초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게을러 갖고 제초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생긴 그런 넝쿨들이 옆집으로 번지는 거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또 뭐 담배, 뭐 내가 담배를 펴서 흡연을 하는 바람에 옆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 반대로 옆집에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은 벽난로 문제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벽난로 다들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벽난로를 수백만 원 하잖아요. 보통 막 5, 600 하잖아요. 벽난로를 로망이라 비싼 돈 주고 해서 겨울철 떼요. 뗐는데 이 벽난로 연기가 이제 옆집이나 마을로 막 번져서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옆집의 벽난로 연기가 창문만 열면 이른 봄까지 계속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엄청 많아요. 뭐 아니면 뭐 에어컨 실외기가 뭐 이웃집 실외기가 우리 집 쪽을 향해 있어서 뭐 실외기 바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차라리 뭐 동네에서 세컨하우스니까 아예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예 뭐 이렇게 입지를 찾는 분도 꽤 계시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꽤 많이 있죠. 이렇게 동네에서 좀 거리를 두면 편하긴 하겠지만 좀 보안 문제라든지 밤 되면 또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동네 안에 있어도 무서워요. 사실 동네 안에 있어도 밤 되면은 다 불이 꺼지면 굉장히 적막하고 무서워요. 근데 심지어 어디 뭐 떨어져 있으면은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런 장단점도 있으니까 고려를 하시고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위험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가기 싫어지는 거. 자, 근데 제가 지금 앞에서 스트레스 받는 요인 5위부터 2위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도 가기 싫어지는 요인이죠. 당연히. 제가 지금 말하는 슬럼프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슬럼프 말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가기가 싫어집니다. 이거 진짜 모르실 거예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아마 세컨하우스를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1년차, 2년차 분들은 절대 공감이 안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 가기가 싫어질까요? 가면 너무 좋은데 이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년차, 2년차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가기만 하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막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매주 기다려지고 막 갈 날만 기다려지고. 근데 제가 지금 10년차라고 그랬잖아요. 한 3년차부터 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가기 싫어지는 이런 슬럼프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요. 친한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가기로 했어요. 야, 우리 오랜만에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가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낚시도 하고 고기도 잡고 우리 오랜만에 한번 달리는 거야. 한번 불살라 보자. 하고 친구들 여럿이서 이제 가기로 날을 잡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며칠 전에 갑자기 폭우 예보가 생겼습니다. 비가 갑자기 뭐 엄청나게 온대요. 그래서 뭐 야외 활동 못 하니까 야 다음에 가자 이렇게 취소를 한 거죠. 어제 가봤자 술만 먹으니까. 그리고 뭐 도시에서 만나서 먹어도 되니까 좀 특별한 어떤 추억을 만들려고 가는 건데 그래서 그 주는 비가 와서 건너뛴단 말이죠.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갑자기 뭐 경조사가 생기는 거죠. 뭐 장례식장, 상갓집에 갈 일이 생겨요. 그러면 2주째도 또 못 가. 이렇게 2주를 나름 가려고 했는데 건너뛴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3주 때부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가기가 싫어집니다. 갑자기 막 몸이 편해지니까 갑자기 주말 한 2번을 그냥 뒹굴뒹굴 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밤에 그냥 막 포금하고 다음날 시컷 늦잠 자고 또 안 가면 교통비 뭐 10만원씩 세이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은 거 먹고 여기서 도시에서 편하게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기가 싫어집니다. 슬럼프가 팍 옵니다. 정말. 갑자기 정말 그 세컨하우스라는 존재 자체가 귀찮고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아, 저거 괜히 지었어. 왠지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엄습합니다. 여기 머릿속에 갑자기 싹 들어와요. 딱 들어와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부담스러워져요. 저거 팔면 지금이라도 팔면 얼마나 받을까? 뭐 조회도 해보고 막 이래요. 심지어 진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문제들은 해결 방법이라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또 한 번 해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발생하지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 슬럼프는 특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슬럼프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마땅치가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매번 뭐 해결책을 찾아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이 세컨하우스에 가기 싫어지는 이런 슬럼프 극복에 대한 저만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이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컨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5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세컨하우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겁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준비하자라는 거죠. 자, 제가 앞으로 이 세컨하우스 또는 이 5도 2촌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마 1년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다 풀면 자, 부지런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민이었습니다.